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음악교육 심리상담학회 창립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창립총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음악치료대학원 문지영입니다. 네, 음악교육 심리상담학회의 창립총회 첫 번째 순서로 음악교육 심리상담학회 초대 회장이신 김영신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악교육 심리상담학회 창립을 축하하고 환영해 주시기 위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음악교육 심리상담학회의 초대 회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의미 있는 순간을 나누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학회의 창립은 음악치료학, 음악교육학, 음악학의 전문가들이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고자 모인 뜻깊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이 모여 음악을 통한 치유와 교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고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장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음악교육심리상담학회는 음악이라는 공통의 매개체를 바탕으로 순수 예술, 교육, 심리상담 영역에서 음악이 가지는 치유적인 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문화예술 치유 분야에 적용하여 치유가 필요한 개인과 공동체에서 음악의 힘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학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문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예술 치유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다양한 영역에서 심리상담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교육 영역을 살펴보면 일본 사업을 비롯하여 교육 현장에서 아동의 심리정서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기회가 열려있고 또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사업과 같이 정부나 지자체 중심의 마음건강 지원 사업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음악치료 전공 학생들과 또 전문 음악치료사 선생님들, 또 음악교육 전공 학생들과 또 교사 여러분, 또 음악전공 학생들과 또 전문 연주가 선생님들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전문성과 경험이 이 학회를 통해 융합되어서 더 넓은 사회로 전파되길 바랍니다.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며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여정이 기대됩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신 회장님의 환영의 말씀 감사합니다. 음악교육 심리상담학회 창립을 축하하며 각계 인사분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다 같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성민선입니다. 이번에 음악교육 심리상담학회의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조직한 자체인 만큼 기존에 있던 자체와 달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모두 힘내시고 많은 발전을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교수 오지향입니다. 음악교육 심리상담학회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의미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열어주시고 또 그 결과들을 공유하면서 미래사회 음악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아젠다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창립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레인보우 예술센터를 총괄 운영하고 있는 음악치료사 김영신이라고 합니다. 먼저 음악교육 심리상담학회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병원 외에도 예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음악이라는 도구로 음악치료, 음악교육, 심리상담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학제 간의 통합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접근법인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우리 학회 음악치료와 음악교육학, 음악학과 같은 전문 분야가 서로 융합되어서 학회를 만든다는 소식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학회를 통해서 많은 연구들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사회로 많이 전파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린이병원에서도 응원하겠고요. 다시 한번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악교육 심리상담학회 창립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성기선, 최희철, 김동민, 오재향, 김영신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영상을 보내주시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음악교육 심리상담학회 창립 총회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다학제 간 연구의 발전과 운영을 위한 재원이라는 주제로 노주희 소장님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노주희 소장님은 영유아 음악 감수성 개발 프로그램 OD 창시자이며 어린이 음악 작곡가, 한국 오디에이션 교육연구소 소장, 오디뮤직 대표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노주희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다학제간 연구 창립을 축하드리는 자리라 해서 진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먼저 저도 축하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축하합니다! 축하하는 자리에 음악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축하하는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들어봐 주실래요? 네. 제목은 빵빠레예요. 빵빠레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빵빠레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빵빠레 하기 전에 어디서 이 빵빠레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지를 선생님께 한번 들으면서 오디에이션 해봐 주세요. 마리레다라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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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람 어디서 빰빠람 할지 느껴지세요? 다시 할게요. 양빠라리리리람 그죠? 양빠라라라라람 빰빠람 빰빠라라라라람 빰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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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끝났는데 박수 많이 받으면 좋죠. 빰빠람 노래 참여해 주시겠어요? 제가 들 때마다
저는 이거 안 할게요. 소리가 안 예뻐서. 한 번만 할까요? 아유. 빰빠람! 안 되네요. 알겠어? 얌빠라리리랑 빰빠람! 빰빠라다라람 빰빠람! 빰빠라라라람 빰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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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이게 하나가 되는 느낌이 벌써 들죠? 그런데 기왕이면 화음으로 빵빠레가 울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 격하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빰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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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말 안 해도 통하는 이 기쁨. 빰빰빰 이게 도솔솔라솔미레시 도솔미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빰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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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빰빠람 제가 좀 가까이 갈게요. 멀리 있어서 소리가 작아요. 빰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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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다시 빰빠람 좋아요. 이게 1도 상황인데 이제 그 다음 빰빠람은 다채로운 학회니까 화음도 다채로워야 될 것 같아서 빰 시, 솔, 파, 시랑으로 갈게요. 네, 앞에고 시, 솔, 파, 빰빠람, 빰빠람, 빰빠람 할 거예요. 빰빠람. 좋아요. 아까 안 잊어버리셨죠? 빰빠람. 그 다음에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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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람, 빰빠람, 빰빠람. 돌아갈까요? 좋아요. 해봐요. 얌빠라라라람 얌빠라라라람 빰빠라라라람 빰빠람 가사를 썼는데 가사를 까먹고 안 해서 마지막 한 번만 더 가사 할게요. 우리가 모였어요. 음악 교육 심리 상담. 우리가 나가요. 축하해. 처음에 이 기조 강연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게 기쁘고 영광스럽다, 하겠다 이랬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아닌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거대한 영역들을 내가 용합하는 자리에 요 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 보이세요? 저기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이제 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괜히 한다고 했다. 근데 이제 모르기에는 너무 무책임하게 시간이 많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골똘히 고민도 했고, 또 주희선 교수님이 또 전화를 주셔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게, 이게 반드시 이게 요 말목골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가 다 이 학회의 숙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 있는 모든 교집합이 다 숙제겠구나, 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쩌면 이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꿰어나가는 작업이 아닐까? 무한히 진주 목걸이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이 학회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케이, 그렇다면 내가
경험한 것들을 좀 이야기 나누고 내가 생각했던 숙제들을 좀 이렇게 던져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자리가 되어도 좋겠다라는 데 생각이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준찮게 저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 학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실패담을 바탕으로 한 제언을 좀 드릴까 하는 생각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까 주희석 교수님하고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했구나라고 또 사실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분들이 놀면서 이렇게 학회를 만드셨대요. 놀면서. 그래서 그럼 내가 이게 할 말은 저는 되게 심각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다 필요가 없는 말인데 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이걸 먼저 자백을 할게요. 그리고 이 제언 중에서 취하고 싶으신 것만 취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려놓는 마음이 턱 생겨서 편합니다. 이 숙제가 음악교육을 하는 저한테도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저는 이제 아주 어렸을 여기 한국에 와서 1999년, 97년 그러니까 벌써 이제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데 그 센터를 만들었어요. 음악 교육을 하는 센터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뮤직 러닝 티오리, 고든 박사 뮤직 러닝 티오리를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센터를 만들면서 이런 대한민국에 없던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되리라. 이렇게 자신만만했었어요. 난 너무나 좋은 선생님이었고 미국에서 애들 가르치면 Thank you, you are an excellent teacher 막 이렇게 카드 받고 막 이래서 우쭐하고 오만했던 거죠.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센터 딱 만들었는데 내가 노래를 부르면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애들은 막 뛰어다니고 엄마는 이게 동그랗게 앉아서 수업하는 것 자체가 되게 생소한 생경했던 환경이었죠. 30년 전에는. 그러면 애들이 막 다다다다 넓은 공간이니까 다다다다 뛰어다니고 엄마는 땅바닥 치면서 자야 여기 와라 해서 내가 이렇게 악기를 이렇게 뒤에다가 갖다 놓으면 옆에서 어느새 엄마들이 가져가서 애들이랑 자기가 딴따로 하고 있고 그래서 막 웃고 있지만 막 뒤에서 막 다리 막 찌질찌질 그래서 그 수업을 끝나면 머리카락이 다 달라붙어 있고 이런 그 상황이 매번 반복이 되면서 집에 가면 불행했어요. 너무 빨리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돌아놓으면 그래도 시작을 했는데 무라도 잘라야지 두부라도 잘라야지 이런 두 가지 갈등이 매일매일 반복이 되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갔죠. 그러면서 교육에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유아교육의 학문에서의 성과가 나한테 필요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제 책을 읽었죠. 음악교육이 아닌 유아교육에 대한. 그랬더니 우리나라 엄마들은 아이들의 사회성을 키우는데 별 관심이 없다. 인식교육에만 관심이 있다. 왜냐?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인성이 나쁜 것쯤이야 다 무시되고 다 가려지는 이상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런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이걸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아이들한테 기다리게 하는 노래 어떻게 하면 교부를 기다렸다가 양손으로 꼼꼼히 받게 하는 노래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는 노래, 순서를 지키는 노래, 다른 사람들을 지켜봐주는 노래 이런 것들을 요리를 열심히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그거는 어쩌면 저한테는 그 아이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일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처음에 저의 예상과는 달리 저는 이제 유아음악 감수성 개발 프로그램이라고 부제를 붙였는데 거기가 실제로는 아픈 아이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폐 아들을 생각지도 않게 많이 가르치게 됐고 그때마다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저는 치료사가 아닙니다. 저는 음악 교육가이기 때문에 치료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시겠습니까? 대답을 받고 네 물론이죠 라고 대답을 듣고 그렇고 이제 왔지만 저의 마음도 그렇고 어머니 마음도 그렇고 이 아이가 당장 안 되는 어떤 장애의 부분이 늘 마음에 저도 걸리고 도와주고 싶고 또 어머니도 저한테 매일매일 부모님이 선생님 얘가 이게 안 돼요. 선생님 얘가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저는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어쩌지? 또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아이들이 이제 지속이 됐죠.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많은 노래들을 만들게 됐어요. 이 상담의 계기로 인해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일들을. 그래서 단이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말을 할 때 억양이 뚝뚝 떨어지고 에너지도 뚝뚝 떨어지는 아기였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색깔이야? 빠서 이거는 뭐항, 이거는 파 이렇게 대답하는 특유의 말투를 가지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올려줄까? 이렇게 생각해서 빨강 밤바람 노랑 밤바람 바라리리리 파랑 뭐 이렇게 이제 노래 만들어서 불렀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왜? 그 다음 주 얘가 이거 무슨 때래? 빠강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다가 에너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래들이 탄생했고 수많은 눈맞춤 노래들이 만들어졌어요. 눈맞춤의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어떻게 하면 눈맞춤을 더 길게 연장할까. 하루는 이 아버지가 오셔서 우리 아이가 먼 데를 시선을 못 맞춰요. 도와주세요. 먼 데를요? 이걸 모르게 되는데 먼 데를요? 이래서 고민을 막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희가 그때 센터가 4층에 있었어요. 일산에. 4층에서 종을 땡강 하고 올려요. 그러면 아이가 별로 이제 처음 관심이 없다가 시끄럽게 올리니까 이거 어디가 쳐다보더라고요. 쳐다보는 것만으로 찾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공이고 발전인 거예요. 어느 날 드디어 4층을 발견했어요. 4층에서 종을 울리고 있는 저를. 그러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반짝이를 뿌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기를 위한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퇴근할 때마다 퇴근이 아니라 뭐죠? 집으로 갈 때마다 하교를 할 때마다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고 그 이외에 뭐 얘가 뭐 에너지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바구니에다 놓고 들고 뛰고 나중에 보면 이렇게 빨간 줄이 다 가 있고 나중에 안 되겠다면 장갑 끼고 하고 그런 그 역사를 보내면서 아이가 변하는 것도 물론 보람됐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개발한 활동들이 다른 아기들한테 장애가 없는 다른 아기들한테도 너무나 효과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를 위한 노래가 전체를 위한 노래가 모두의 발전을 위한 노래가 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제가 혼자서 발견했다면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이 상담을 통해서 엄마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기저귀를 뺐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문 뒤에 숨어가지고 뺐는데 밤에만 기저귀를 채우는데요. 낮에는 절대로 시야도 안 하고 뭔가도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기저귀를 밤에 채우면 그때 문 뒤에 숨어서 문고리를 잡고 문 뒤에 숨어서 응가를 해요. 어떡하죠? 그래서 저기를 위해서는 응가 노래를 만들었죠. 혹시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날 그 다음 주에 뭐 여기에 응가는 무슨 응가일까 한덩이 동그란 뭐 이런 노래인데요. 그러고 나서 그 엄마가 다음 주에 저한테 십자수를 하나를 선생님 저 이거 사흘 밤샜어요 그러면서 옷 이렇게 해서 공룡 두 마리가 풍선 갖고 노는 십자수를 저한테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어이가 엄마 나 하얀 시커맸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야하고 거기 쉬야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말을 하는 저기한테는 당신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성스럽게. 근데 이 노래가 배변 활동에 문제가 있는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떤 예쁜 여자 아기는 화장실에 가서 응가를 안 하고 바지 안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주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5살이라도 꽤 큰 아이인데 6살.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약간 상황을 달리해서 하면 전부 다 말 그대로 고쳐지는 거예요. 그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이 치료 효과가 굉장히 훌륭한 일이구나. 왜? 그 아이의 심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 이거 괜찮은 일이네, 재미있는 일이네, 냄새나고 더러운 게 아니네, 선생님도 하네, 우리 앞에서 이런 심리적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론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 그 교사로서의 감각으로는. 그리고 혁이를 위한 또 다른 혁이를 위한 양치하기 싫어하는 애들을 위한 양치 노래 만들었는데 제가 우연히 너무 옛날 영상을 하나 발견했네요. 보실래요? 네. 2008년 여기가 이태리 볼로냐예요. 이즈메라고 하는 큰 음악 교육 학자들의 학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참여해가지고 그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우연히 브라질의 그 브라질리아 대학의 교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그 양치 노래 좀 한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좀 해줄래? 그래서 그래? 그래서 들어보세요. Hello. This is my toothbrush song. I hope you like it.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희는 지체 장애가 있는 아이였고요. 옷을 제일 많이 다니는 아이예요. 보통 저희가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얘는 12살까지 다녔던 아이인데 얘가 그 얼굴에 살이 하나도 없고 그 근육이 다 하나도 없고 그 걷는 모습이나 그러니까 외모가 좀 남다른 아이였기 때문에 얘가 들어오자마자 그 한반에 있는 그 어머님들이 얘를 내보내라. 30년 전에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일 내보내라. 어떻게 내보내요? 얘는 갈 데가 없잖아요. 개겼죠? 그랬더니 그 한 반이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 한 반이 10명이었는데 한 명, 두 명 다 떨어지더라고요. 얘만 남았어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하루는 얘가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너무나 무서운 얼굴로 저의 목을 향해서 돌진하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내가 그렇게 순간적으로 공포에 휩싸일 수 있는 줄 몰랐는데 얘가 목을 쪼르러 오는 것 같은 그런 위협감을 느꼈어요. 근데 오더니만 제 목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일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그때 도망가지 않은 일 같아요. 그러더니 제 목에 물림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말을 못하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은 26살이 되었어요. 제가 최근에 통화를 했는데 선생님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동이었어요. 영희를 위해서도 정말 많은 노래들을 만들었었죠. 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 저는 주로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많이 가르쳐요. 그 선생님들이 뭐가 제일 네 생활을 힘들게 해?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가 뜨세요? 뭐가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힘드는 일일 거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그냥 진짜로 재우는 거 틀어놓으세요. 재우는 거는 이제 노래들이 많아요. 근데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정리 노래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요 피리 부는 사나이인 줄 알았잖아요. 애들이 정리는 안 하고 자기만 따라가는데요. 그러더니 그 노래가 조금 익숙해지고 나서는 아무 말도 필요 없다고 노래만 부르기 시작하면 애들이 다 정리한대요.
마술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한 선생님은 사인펜 뚜껑 닫는 게 제일 신경질 난대요. 애들 간 다음에 사인펜 뚜껑 아니면 다 이제 못 쓰게 되니까. 그래서 사인펜 뚜껑 닫는 노래를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막 저 구석에 떨어져 있는 뚜껑까지 이렇게 찾아가지고 닫는다고. 그런 이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은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소개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엄마들을 위한 노래, 엄마 또 그리고 이제 스킵하고 베이징 국제음악치료학회를 몇 년을 갔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에서 온 어떤 그 뉴욕에 있는 앤 호스피탈인가 어디 여자 이름에 안나 호스피탈 뭐 그런 병원이었는데, 여기 이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는 미숙아들한테 마사지를 부모한테 와서 하라고 한대요. 그러면 얘네들이 훨씬 더 발육이 빨리 발달한다는 거를 이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근데 엄마들이 너무 빡빡 문질러갖고 애가 피부가 벗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너무 이건 허무다. 애기가 얼마나 아플까. 애기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만든 노래예요. 마사지 하지 말고 그냥 따뜻하게 만져줬으면 이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 병원에서 쓰겠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쓰고 있는지. I'm touching, I'm touching, I'm touching, I'm touching your hand. I feel so good. I wish you 우리 따라 불러볼까요? I'm tou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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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touching your heart. 옆에 있는 사람 손 잡고 I feel so good. 앞뒤 I wish you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이긴 하지만 I wish you to가 노래가 그렇게 끝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 이외에 제가 이제 융합적인 일을 하는 일들은 그림책을 만든다든지 이거 나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림책 작가가 있어야 되고 저는 이제 어린이 음악 교육극을 만드는데 그걸 제가 대본을 쓰고 음악을 만들어도 나머지 일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필요해요. 연출자도 필요하고 또 무대 소품을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의상도 필요하고 조명을 하는 사람, 음향을 하는 사람, 노래를 만드는 사람, 전체적인 기술의 감독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행하는 일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그리고 또 그림책으로 또 음악을 가르치는 놀이들을 만드는 일,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참담한 실패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실패를 소개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다학제 간의 협력 혹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제너럴한 아이디어들이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제가 감히 드리는 제언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게 되게 넘어가라. 되게 어려운 일인 게요. 우리나라는 협업이 잘 되는 나라인가요? 감사해요. 격하게 우리나라는 토론의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요즘에 대학도 중학교들도 팀 작업을 많이 하지만 진정한 팀워크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선생님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그 마크 맨슨이라고 미국의 되게 유명한 심리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 이런 정말 재수없는 글을 썼어요. 보셨어요? 이게 지금 유튜브에서 엄청 이제 한번 보실만 해요. 왜냐하면 되게 통찰력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은 유교의 가장 나쁜 부분을 가지고 가장 좋은 부분은 버렸다. 자본주의의 최악의 측면은 취하고 자본주의의 가장 좋은 측면은 버렸다. 이렇게 끝나면 그냥 문맥만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그 큰 회복 탄력성으로 인해서 이걸 이제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속으로는 나갈지 안 나갈지 몰라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그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로 마무리를 했어요. 여기 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가장 나쁜 부분. 그 유교에서는 부모가 돌아가면 3년 상하는 거 아시죠? 이거 뭐예요?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에요? 근데 부모한테 왜 그렇게 해요? 유교의 가장 좋은 부분은 뭐냐 하면 공동체가 개인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책임감과 희생하는 거죠. 3년 동안 3년이라는 세월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물론 3년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부분이 우리한테 남아있다는 거죠. 책임감을 강요하는 거.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장남으로서의 책임감, 장녀로서의 책임감, 부인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패밀리 밸류 이런 것들은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친밀감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유교의 덕목들은 버렸다. 이렇게 이 사람은 진단했는데 저는 이 사람의 말에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의 최악의 측면은 뭘까요? 그렇죠. 물질 만능주의, 대금주의, 돈이면 다 돼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걸 우리나라를 자본주의를 뭐라 그러면 천민 자본주의가 수입이 됐다 그래요. 되게 고급한 밸류를 우리가 가져오지 못하고 가장 낮은 밸류, 그냥 가장 보이는 밸류만 가져왔다. 그럼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뭐냐?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물질주의와 자기실현과 개인주의. 개인이 굉장히 존중을 받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는 무시가 되었고, 자기 실현이라든지 개인주의는 무시됐지만, 물질 만능주의, 대금주의는 취했다. 그래서 돈을, 어떤 서울대 교육학자가, 물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국가의 목표도 3만 불 국민소득 달성, 만 불 이런 것이 목표였다. 그리고 부부가 살면 우리는 몇 년 후에 30평 아파트로 이사 가야지. 이게 목표다. 어느 세상에 그런 게 인생의 목표냐. 어느 국가가 그런 돈을 목표로 하냐. 다른 걸 열심히 해서 그게 따라와야지. 그런 목표로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정말 쪽팔리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이면수 교수님 이런 분이 있어요. 격하게 제가 공감했죠. 자, 이건 어때요? 허경호 선생님이 이제 한국의 토론 문화를 토론한다 라고 하는 자담에서 한 말이에요. 우리 사회는 서로 다른 거를 보는 시각장애가 너무
뭔지 알겠죠? 너무 뭐하다. 생각이 좀 다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얘기하다가 나랑 생각이 다르면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경계를 하게 된대요.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라는 거죠. 어떻게 조금만 뭘 하면은 주류에서 벗어났나?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한대요. 내가 남과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발언을 할 때 이런 두려움을 갖는데요. 즉 다름과 차이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너무나 편육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사회를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렇다는 거니까 이러한 바탕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그 융합적, 다학제적 성과를 이루어내기에는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면 저기서부터 좀 경계하는 마음 이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이건 뭘까요? 바벨탑. 제가 드리는 제언의 첫 번째입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오만한 존재임을 여호와가 분노해서 인간에게 각각 다른 언어를 주었다고 하는 전설이죠.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얘기가 우리한테도 해당하는 얘기예요. 음악, 치료, 상담 전부 다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음악 그렇게 해도 우리 어머니가 생각하는 음악과 똑같은 음악이라는 단어로 내가 생각하는 음악은 전혀 다른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이해하고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이해하면 다학제가 원활히 융합이 좀 더 원활할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많이 넘기고 있죠 지금. 괜찮나요? 10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comprehensive term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전문 용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라는 거는 뭐 상담이면 상담, 음악학이면 음악학, 음악 치료면 음악 치료가 각각이 다 전문 용어가 있어요. 음악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전문 용어로 서로 교류가 안 돼요. 각자의 용어로는 교류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끼리는 다 잘 통해요. 이게 다 돼요. 근데 다 다른 학제에만 가면 이 언어가 바벨탑처럼 소통이 안 되는 벽이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뚫느냐? 근데 우리가 착각해요. 다 한국말을 하고 있고 원래 다 아는 단어니까 이게 다른 언어라는 생각을 미처 못하죠. 근데 나중에 보면 결과가 우리가 다른 언어를 썼구나라고 하는 일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전문성을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인정을 하되 그거를 comprehensive term으로 그러니까 일상생활 용어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전문 서로 다른 언어를 이해하는 게 좀 더 쉬울 수 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용어이기 때문에 경청해야 돼요. 엄청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부터 뭔가 배워야지라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더 이 지평이 더 넓어질 수 있고 융합이 가능해질 수 있다. 여기 이제 제가 좀 재미있는 얘기 하자면 끝까지 물으세요. 끝까지. 중간에 묻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계속 물으면 미움을 살까 없다가 하지 말고 끝까지 물어야 되고 끝까지 답해줘야 돼요. 이 사이에서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서로 배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회의록을 남기세요. 토론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서 언어로 정리해 놓으면 이게 다학제가 서로 토론을 하다 보면은 서로 한 얘기를 기억하는데 결론이 뭐였는지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는 까먹고 나중에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 이렇게 하는 일들도 있고 또 서로 소통하는 능력이 쌓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록을 남기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제언.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열심히 서치해가지고 가져온 건데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보통 우리는 한 사람만 얘기해요. 제가 그 안동에 이제 책임연구원으로 무슨 새로운 사람하고 일을 하러 갔는데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회의를 하는데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했죠. 이거 왜 그럴까? 제 생각엔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 이게 다학제관 연구에서 되게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교수님도 있고 학생도 있고 대학원생도 있고 뭐 박사도 있고 석사도 있고 되게 뭐 많잖아요. 지위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직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이라는 건 뭐냐 하면 모두가 평등하다는 생각이에요. 다 똑같다. 다 똑같은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야 다학제관 연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솔직해야 돼요. 아는 척하면 안 돼요. 나 그건 잘 모르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너 그것도 모르니? 하고 비난하면 안 돼요. 어떻게 이걸 몰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무지나 혹은 실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 것. 비난하지 않는 것. 괜찮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겠어. 잘해보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하다 보면 누구한테 일이 쏠릴 때가 있어요. 누구는 밤새고 놀고 누구는 이름만 샥 올리고 이렇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처음에 굴러갈 수 있지만 나중에 되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의무도 공평하게 나누지만 보상도 공평하게 나누어야 된다. 보상을 공은 누구 한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된다. 아니면 공은 가져가면 돈은 이 사람이 가져가든가 뭔가 그 공평한 어떤 룰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되게 쉬운 말인데 되게 어려운 실천이에요. 오픈 마인드. 오픈 마인드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오픈 마인드냐?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집착과 사로잡힘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오픈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요. 내가 뭐가 내 편견인지 잘 몰라요. 그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편견과 어떤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 그리고 그걸 알아차리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 앞에 나왔지만 차이와 다름을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달라지 너가 틀렸어가 아니라는 거죠. 음악적 해석을 할 때에도 나하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면 왜 그렇게 쳐가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쳤을까? 나랑 어떻게 다른 해석이 가능했을까? 무슨 논리가 저기에 흐르고 있을까를 들여다보도록 하는 것이 오픈 마인드 된 학자의 태도라는 거죠. 오픈 마인드 된 음악가의 태도라는 거죠. 서로 포용하기. 힘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꼭 교과서에 있어가 아니라 대화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포용하는 것. 이게 오픈 마인드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거는 나하고 생각이 달랐지만 어떤 게 결정이 됐어요.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따라야 합니다. 나랑 생각이 다른 합의니까 나는 따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이거는 이미 오픈 마인드의 태도에서 아주 벗어나는 일입니다. 마지막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한 얘기인데요. 나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기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성과 중심주의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결과를 내야 돼요. 과정이 아무리 어땠든 간에 그러한 결과로 평가받는 사회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학회가 신생학회이고 그리고 새로운 학회이고 그리고 의미 있는 학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최선을 다하되 이제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지금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연연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It's okay to fail. It's okay to fail. It's okay to fail. 그리고 실패에서부터 배우면 돼요. 그러면 실패는 실패가 아니거든요. 성공하면
어저께인가 그저께 퀸시 존스라고 하는 여러분 유명한 프로듀서를 아나요? 마이클 잭슨이나 뭐 스티비 원더나 뭐 굉장히 유명한 많은 사람들을 성공시켰던 프로듀서인데 그 사람의 그 일대기를 잠깐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창의적인 사람인데 자기 창의력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자기의 성공에 대해서는 감사하라. 이런 말인 거죠. 되게 와닿았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죠. 이 결과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성공했을 때는 감사하라. 실패했을 때는 찌그러지지 말라. 성공했을 때 오만하지 말고 감사하라. 실패했을 때 찌그러지지 말고 그냥 다만 거기서 배워라.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다만 감당하라. 성공이든 실패이든.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은요. 계속하라.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일어나서 계속 가면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그리고 성공의 어머니가 돼요. 근데 거기서 그만두면 그건 실패가 맞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불확실성 안에서도 성공할 줄 알면 그냥 계속 하겠죠. 근데 불확실하니까 다시 못 일어서는 거잖아요. 불확실성 속에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진하라. 계속 진주 목걸이를 꿰어라.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마지막으로 학회가 공동의 목표의식과 그 목표의식을 개인이 다 같이 인식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유다모니아, 이거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공동의 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말하는데 이게 개인의 행복이 희생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아까 손잡았잖아요. 기분 좋지 않으셨어요? 그것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서로 연결을 하면 나도 행복하고 공동체도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의미의 행복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목표의식을 개인이 함께 인식하는 것, 이것이 공동의 성과를, 과정과 결과를 위해서 따른 습관이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읽은 글 가운데 이것이 진정한 협력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글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으셔도 좋고 아니면 속으로 눈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설사 내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과 함께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그렇죠? 이런 사회에서 살고 싶죠. 이런 사람과 일하고 싶죠. 갈등이 생긴다. 갈등이 싸게 틀 때 내가 누군가하고 맞서는 것 같다고 할 때 이 말을 3번 외우면 걱정이 이슬처럼 사라진다고 이 저자는 자기 스승이 이렇게 가르쳐줬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비언나티커 린데블라드라고 하는 사람의 I may be wrong 이라고 하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관 연구의 발전과 운영을 위한 재원에 대한 노주희 소장님의 기조 강연 감사합니다. 기조 강연의 내용이 음악교육 심리 상담학회가 추구하는 바와 잘 부합되어 매우 유익하고 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음악교육 심리상담학회 창립준비위원이신 김태정, 주희선, 황은영 교수님께서 학회 설립의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비전 선포식이 있겠습니다. 김태정, 주희선, 황은영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저 아시는 분 있겠죠. 당연히 숙명여대 피아노과 김태정입니다. 먼저 저희 학회 창립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한 이런 귀한 모임에 제가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음악교육 심리상담학회는요, 다른 학회와는 차별되는 많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음악의 연주 분야, 그다음 교육 분야, 치료, 상담에 해당하는 음악의 여러 다양한 분야가 협업을 하여서 또 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협업을 하려면 여태까지 없던 포맷이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한 활동을 전개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히 이제 저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우리 피아노과 학생들도 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 연주 분야에서는 많은 졸업생들이 연주자의 길을 가거나 아니면 음악 교사가 되거나 하는 이외에 다른 진로를 모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음악교육심리상담학회가 출범하여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많은 공공사업 같은 것을 수주를 하고 또 지역사회 진출을 또 돕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이런 다양한 통로를 제공을 한다면 연주 전공자들에게 정말 값진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학회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공을 살려서 다른 음악 분야와 협업하고 또 사회에 직접 공헌하고 참여하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재능을 나누는 학회 회원 여러분과 또 학회 활동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값진 혜택을 드리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승영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주희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미 회장님과 김태정 교수님이 또 이렇게 우리 학회 창립 목표나 어떤 동기 같은 거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음악 교육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저희의 비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올해로 승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온 지가 이제 12년째인데요. 교육대학원에서 이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오면서 제가 항상 품었던 생각은 이렇게 음악적인 전문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교사로서의 어떤 교육자적 자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임용의 문이라는 것은 아주 좁은 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다 정말 젊은 시간을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물론 굉장히 값어치 있고 중요한 일이지만 좋은 교사를 양성해서 현장에 배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본연의 의무를 잘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전문성을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향도 찾는 교육대원이 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금 이제 노주희 선생님 강연에서도 놀다가 이 학회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같이 밥을 먹고 차 마시다가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네, 3층에서 연구실에서 서로 방을 오가면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나오게 되고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이 되게 됐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각자의 마음속에 이 훌륭한 어떤 그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정말 음악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이 갖고 있는 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재능을 우리가 구심점이 돼서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대학원의 입장에서는 교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회에서의 어떤 대상이 유아가 될 수도 있겠고 성인이 될 수도 있고 노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특수아동이 될 수도 있겠고 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곳을 우리가 찾아서 다가갈 때 물론 교육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육적 접근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융합을 꿈꾸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같은 마음으로 아까 노주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걸 극복해 나가서 저희가 현장에 찾아 나갔을 때 우리들한테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음악가로서의 그런 소명의식, 교육자로서의 소명의식, 그리고 치료사로서의 소명의식이 더 어떤 큰 성취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저희의 비전은 그래서 사회의 어떤 곳곳에 저희가 찾아 나가서 연주하고
치료하고 교육하고 그것이 하나로 좋은 성과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음악가로서 치료가로서 교육자로서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는 그런 것들을 저희는 꿈꾸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작은 시작이 앞으로 큰 성과로 다가오고 우리 모두한테 좋은 어떤 결과와 과정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음악치료대학원 인상음악치료학과 황은영입니다. 이미 앞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왜 이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음악치료 영역에서 이 학회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25년 이상의 시간 동안 한국의 음악치료는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초창기 음악치료사는 미래 유망직종 등으로 소개되면서 사회의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이제 유사한 영역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 음악치료 영역에서도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연결성 그리고 융합이 강조되고 있는 이런 혁명적인 사회에서 그리고 지난 코로나 등 그런 사회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런 치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음악치유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러한 전략을 고민하는 중에 음악대학원 그리고 음악교육대학원과 함께 협력해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음악이라는 공동의 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성장과 발달을 돕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학회의 설립으로 우리는 음악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고 나아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음악을 통한 치유와 성장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정 주의사 황은영 교수님, 음악교육심리상담학회의 설립 취지와 학회의 야간 방향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음악치료대학원생과 음악교육대학원생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지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웃어보자. 하하하!
is mine. That's a beautiful life. Oh, that I thank you for always being there for me. Beautiful mind, beautiful smile. That's a beautiful life. Oh, that I thank you for always being there for me. 소리쳐봐 달라질 건 없지만 세상의 중심이 바로 나야 매일보다 두려움이 득하면 더 큰 소리로 한번 오늘 하늘에 소리쳐봐 달라질 건 없지만 세상의 중심이 바로 나야 나 설레임보다 앞선 두려움이 득하면 더 큰 소리로 한번 웃고 보자. 하하하. 모두 박수 쳐주세요. Oh, that I thank you for always being there for me. That I thank you for always being there for me. 네, 음악치료대학원 학생, 또 음악교육대학원 학생 강미송, 김선혁, 김유진, 류보영, 배혜진, 정승화, 최재현, 한예은, 홍성은 학생이 함께한 뷰티풀 라이프. 멋진 공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려요. 네, 축하 공연을 끝으로 한국 음악교육 심리 상담학회 창립총회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음악교육 심리 상담학회 창립총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창립총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특히 축하 화원을 보내주신 노주희 소장님, 이일경, 김명신, 이남복, 장문정 선생님, 원격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원우회, 그리고 답례품을 준비해주신 정혜선, 장문정 선생님, 또 발전기금을 쾌척해주신 문선한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음악교육심리상담학회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학회의 비전에 공감하시고 또 지지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회 가입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순서지 뒤에 학회 가입 안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음악, 교육, 심리, 상담학회의 창립 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사진 촬영이 있으니 앞으로 나오셔 다 같이 사진 촬영에 임해주시고 퇴장실에는 답례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